안녕하세요. 이번 챕터 5에서는 프로모션 분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프로모션 진행,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부스팅을 위해서 어떤 액션 아이템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이제 그렇게 진행된 프로모션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를 그냥 숫자로 결과에 대한 얘기만 리스트를 세워두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제 프로모션 성과 분석 자체를 정량적으로 숫자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거, 이러한 효과적인 아카이빙을 통해서 더 성공하는 프로모션을 만들기 위한 중요성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성적인 성과 분석 방법, 그리고 정량적인 성과 분석 방법 같은 부분들을 직접 적용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모션 성과 분석 방법 중에서 정성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KPT 회고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한 프로모션 회고법을 설명드려 볼 거예요. 근데 다만 KPT라는 부분은 일종의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서비스의 특성, 상품의 특성, 그리고 본인의 루틴화된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도 정성적인 방법으로 프로모션 성과를 분석하는 부분은 훨씬 더 자유도 있게 활용을 해보실 수 있어요. 반드시 지금의 KPT 회고론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도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방법으로 이제 본인의 아쉬움, 본인의 잘했던 점 같은 것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미 아카이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게 아니라 KPT 회고와 같은 혹은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서 정성적인 방법의 성과 분석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프로모션 성과 분석에서는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정성적으로 내가 프로세스에서 잘한 것,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있었던 것,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아쉬웠던 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프로세스 전반에서도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중요도 있게 봐주셔야 하는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일단 KPT 회고라는 부분은 애자일 회고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애자일이라고 하면 사실상 요즘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제대로 된 완벽히 A부터 G까지의 기능이 모두 완벽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MVP라고 하는 가벼운 제품의 스펙을 출시를 하고 그 스펙을 출시하고 나서부터 방향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반응 같은 것들을 꾸준히 인사이트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상품의 조금 더 견고한 퀄리티를 만들어 나가는 사실상 요즘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애자일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애자일 회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회고 방법론 중에 하나가 KPT인데요. 이제 KPT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Keep Problem Try라고 해서 킵은 잘한 것 이후에 프로모션 진행을 할 때에도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하면 좋을 인사이트들, 그리고 프로블럼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과 변화가 필요한 내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전반에서 느낀 문제들, 그리고 킵과 프로블럼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프로블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해결한 부분을 반영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시도의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색깔을 구분한 포스트잇으로 직접 작성을 해서 이제 팀원끼리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혼자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볍게 진행이 되는데요. 1, 2, 3, 4를 차례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프로모션에서 무엇을 잘했고 이제 이후에 지속을 했으면 하는 포인트들을 킵이라는 색깔의 포스트잇으로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킵으로 작성된 것들이 쭉 모이면 프로모션 과정에서 내가 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모션 설계 차원에서 이 혜택 정말 잘 설계했다 라고 하는 혜택단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속했으면 하는 무언가 협업 프로세스 혹은 메시지를 분석하는 방법, 아니면 세그먼트를 잡아서 그 세그먼트들에게 이제 꾸준히 광고를 진행했던 그런 채널적인 부분, 이런 것들 전반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그대로 그냥 가볍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프로블럼, 프로모션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부분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 전반에서 느꼈던 협업의 차원을 프로블럼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혜택을 설계하고 가설 검증 차원에서 실패한 본인만의 프로모션 프로세스 차원에서의 무언가를 작성을 해주셔도 좋고, 사실상 뚜렷한 가이드의 경계는 없기 때문에 킵이나 프로블럼이나 모두 다 플러스 차원, 마이너스 차원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작성된 킵과 프로블럼을 쭉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살펴보시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잘했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네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분류화 될 수도 있고, 분류 없이 대략적으로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맥락적인 차원에서 나뉘어져 보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트라이를 작성을 하는데, 살펴본 킵과 프로블럼에서 킵에서는 더 개선할 점이 있거나 유지하고 싶은, 지속하고 싶은 킵을 활용해서 다음 프로모션에 시도를 해본다면 이라는 부분을 시도의 차원, 트라이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로블럼,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고인데요. 어떻게 보면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트라이는 명확한 인과관계의 구성으로 작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킵 같은 경우도 킵에 작성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한 요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다각화한 시선에서 어떤 것들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트라이에서는 새로 시도해보고 싶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킵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유지한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세스 전반을 더 확산시키기 위한 과정 자체를 트라이로 작성을 해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모아진 트라이는 액션 아이템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트라이가 마지막으로 도출이 되면서 액션 아이템으로 정리가 되고 우선순위화된 액션 아이템들이 다음 프로모션에 적용된다 라는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KPT 회고 방법론뿐만 아니라 KPT 회고 프로세스가 아니더라도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프로모션에서 잘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요소,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무엇인지를 회고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잘했어, 잘하지 못했어, 혹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개선이 되었어 라고 하는 트렌드의 맥락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세스 차원에서 내가 고쳐야 하는 구멍이 있었다면 그 구멍은 무엇인지, 아니면 나의 구멍이 아니라 이 프로모션 프로세스 전반에 있어서의 뭔가 분석적인 부분에서 이러저러한 불편함이 있었어 라고 하는 회사의 시스템의 문제가 보여질 수도 있고요. 협업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조금 더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라면 이런 프로블럼을 트라이 해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의 협업 과정 전반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모션의 인사이트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모션 전반의 과정이 계속 루틴화되고 계속적으로 이후에도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정성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여러 시선에서 프로모션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프로모션 설계와 기획 요소뿐만 아니라 그 과정 전반의 협업 혹은 본인의 프로세스의 어느 한 부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이 프로모션 하나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우리가 목표로 한 달성률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프로모션 성과 분석, 정량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제 숫자로 분석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모션 성과 분석 정성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얘기를 나눠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PT 회고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잘한 점과 문제가 됐었던 점, 그리고 이후에 이 인사이트를 토대로 시도해보고 싶은 액션 아이템 같은 것들은 굳이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따라가지 않으시더라도 회고하시는 차원에서 스스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클립 1, 정성적인 성과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립 2에서는 프로모션 성과 분석 방법 중에서도 이제 앞서서 정성적으로 KPT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회고해 나가는 과정을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는 조금 더 숫자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정량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분석법은 사실 다양한 메인 지표, 서브 지표, 그리고 활용하시는 채널 툴에 따라서도 많은 방법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론을 소개시켜 드린다기보다도 프로모션 성과 분석 과정에서 유의하셔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제 프로모션의 목표가 생겼다면 그 목표 대비해서 프로모션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달성률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제 메인 지표와 서브 지표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메인 지표라고 하는 이를테면 구매 전환이라고 하는 메인 지표에 얼마나 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서브 지표라고 하는 고객이라면 고객, 전환이라면 전환, 객단값도 시작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서브 지표가 성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러한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전반적인 성과 분석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타임라인을 두고 비교를 해보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프로모션은 시즈널한 이슈를 가지고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요일의 이슈를 가지고 상품별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시계열이 아닌 요일별, 시즌별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작성을 해뒀어요. 단순 시계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프로모션이 진행됐다. 그리고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루 전 대비해서 얼마나 성과가 올라갔다. 매출 전환이 이전에 비해서 그냥 커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뿐만 아닌 요일별, 시즌별, 다양한 매출의 증가분 혹은 감소분이 있을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크리스마스에서 연초로 넘어오는 시즌, 이런 때 프로모션을 많이 기획을 하실 거예요. 이제 크리스마스에 진행되는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즈널한 이슈를 활용하고, 그리고 프로모션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매출의 증분까지도 가져오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이 성과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세 번째 줄에 있는 동기간 대비 비교나 다양한 변화 추이를 통해서 잘했어요 라는 인사이트로 그저 끝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제 시즌별 변수의 경우에는 시즈널한 이슈를 틈타서 이제 프로모션이 잘 설계됐다, 메시지가 잘 워킹했다라는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크리스마스라는 시즈널 이슈가 매출액 증분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반영이 되었다 라는 것까지 함께 수치적으로 분석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려면 동기간 대비 비교해서 결국에는 전년도의 크리스마스와 비교하면 크리스마스가 없었던 프로모션에는 10%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 프로모션을 진행하니 30%가 올랐다라고 하면 사실상 10%의 증분은 프로모션으로 인한 증분이라기보다는 시즈널한 이슈가 가져온 증분 이라는 변수를 함께 반영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지금 WOW, MOM 이라는 부분은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이제 위클리, 전주 대비 이번 주, 그리고 monthly, 전월 대비 이번 달과 같이 당연히 동기간 대비해서 이 정도의 추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최대한 변수를 상정하지 않고 프로모션이라는 독립적인 요소만 두고 고려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수치적인 부분을 비교하실 때에는 그냥 흐름으로 타임라인 삼아서 쭉 변화된 달성을 분석해 보시는 것도 물론 이제 추이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전월 대비, 전년 대비 혹은 전주 대비와 같은 동기간 대비한 비교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함께 인지를 해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고려되어야 되는 점은 예를 들어 전년도 대비해서 동기간 대비 프로모션의 효과를 보고 싶을 때에는 사실상 우리 회사 전체의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와 같은 추가적인 변수의 반영도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아까 크리스마스 시즈널 변수로 가볍게 예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엔 프로모션의 성과가 독립적으로 얼마나 매출의 증분에 영향을 주었는가가 깔끔하게 분석이 되면 될수록 명확한 성과 분석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효과적인 유입 채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광고의 영향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분석하는 건데, 오가닉과 페이드 채널의 비중 비교는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도 꾸준히 진행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가닉과 페이드의 차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태웠을 때, 광고로 비용을 지출했을 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획득당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은 오가닉 채널에서는 실질적으로 페이드 채널과 다르게 이러한 양상을 띠더라 라고 하는 오가닉 채널의 특성과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성과 자체에서 오가닉과 페이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 혹은 우리 제품의 서비스의 특성 같은 것들을 오가닉 채널을 통한 유입, 페이드 채널을 통한 유입을 비교 분석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페이드 비용 채널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조건 이 부분은 획득 비용당 단가로 계산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온 유저들이 실제로 얼마나 잔존하는지까지도 장기적인 분석 과제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결국에는 체리피커 플러스 단기적인, 단발적인 고객을 최소화하자라는 차원에서는 유입 채널과 관련해서도 들어온 유입 채널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이 채널에서 들어와서 구매를 하면 생각보다 한 번 구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재구매를 하고 이렇게 리텐션이 이어지네 라고 하는 채널을 발굴한다면 그거야말로 이후에도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이후에 장기적인 고객들을 늘려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엔 프로모션의 목표가 매출 상승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목표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결국 서비스나 상품에서 바라는 것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프로모션을 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하고 혹은 서비스에 락인이 된다라는 점이 장기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로모션을 단발적으로 진행을 꾸준히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장기적인 규모 자체의 확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를 계속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거. 지금의 이번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로모션 분석뿐만 아니라 프로모션으로 들어온 유저들의 리텐션, 잔존, 재구매와 같은 부차적인 수치의 분석 같은 부분들도 조금 품이 남으신다면 혹은 본인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보람들을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이후의 분석 과제로 남겨두시고 지속적으로 트래킹 해보시는 것도 인사이트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변수를 상정하기, 변수를 고려해서 이러한 프로모션 자체의 성과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별도로 분석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이런 유입 채널과 관련한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광고를 튼 것보다 오가닉으로 들어온 게 더 많네 라는 차원에서 뭔가 채널 간의 유의미한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뽑아보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 그 이후에 다른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보시고 결국엔 그 인사이트가 말씀드렸던 프로모션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회사나 상품 전반에 있어서의 규모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이후의 프로모션 그리고 이 서비스 상품의 확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분석을 하신다면 충분히 수치적인 부분도 그리고 정성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정량적인 방법으로 프로모션 성과를 분석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유의해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클립 3 이후에서는 프로모션 성과 분석적인 부분에서 다음 프로모션을 위해서는 어떻게 아카이빙을 해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다음 프로모션을 위한 노하우를 쌓는 차원에서의 포인트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프로모션 성과 분석 정량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클립 3 아카이빙과 관련한 방법론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 3에서는 프로모션 성과 분석과 관련한 아카이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제 앞서서 프로모션의 정성적인 성과, 그리고 정량적인 성과 분석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면, 이 지금 클립 3에서는 관련해서 분석을 할 때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면 더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와 관련한 포인트를 가볍게 짚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노하우라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설계와 기획, 그리고 진행, 이런 전반의 과정을 계속 사이클을 돌리시면서 꾸준히 뭔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과정에서 너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생길, 체득되실 것들일 텐데요. 결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들은 지금 성과 분석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포인트들을 삼아서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성과 분석을 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적용하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페르소나를 만들어 두기라는 부분인데요. 제품과 서비스 분석, 그리고 이제 타겟 분석을 하시면서 충분히 인지가 되셨을 부분이겠지만, 이제 페르소나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페르소나는 프로모션에 따라, 그리고 혜택에 따라, 그리고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컨셉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어요. 그 페르소나를 어떠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 사람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퍼스널리티까지 예시를 들어서 만들어 두어라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러한 제품의 밸류에 반응하는 세그먼트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더라. 혹은 이런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이 정도의 직군 혹은 이 정도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타겟의 특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타겟의 특성에서 이런 프로모션의 이런 요소와 이 타겟의 특성이 잘 맞더라 라고 하는 요소들이 보여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프로모션이 끝날 때마다 혹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도중에라도 가볍게라도 작성을 해두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을 하시는 과정에서 페르소나가 결국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명확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목적마다 적시에 꺼낼 수 있는 타겟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서비스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타겟을 분석하는 과정에 시간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게끔 하고요. 그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프로모션 설계 그리고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의 리소스를 더 할애할 수 있기 때문에 앞단에서의 타겟군들은 명확히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과정에서 이 상품의 분석, 타겟의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스스로 쌓아 나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A/B 테스트와 관련한 인사이트는 프로모션별로 아카이브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A/B 테스트는 너무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A/B 테스트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A/B 테스트에서 발생하는 인사이트들이 반드시 어떠한 프로모션에라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은 또 이제 조건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타겟이 바뀔 때마다, 프로모션이 바뀔 때마다 이제 A/B 실험 결과를 반영해서 혹은 A/B 실험의 결과들이 쌓이면서 조금 더 명확한 인사이트들을 찾으실 수 있게 될 텐데 결국 이것들도 프로모션별로 아카이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타겟의 특성에는 이런 A/B 테스트의 위너를 적용시키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이런 프로모션에서는 이 테스트의 인사이트가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겠구나. 와 같이 결국 프로모션별로 변수별로 생겨날 수 있는 인사이트의 적용을 달리 하셔라 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쌓인 프로모션의 인사이트, A/B 테스트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다음 프로모션 그리고 이 제품 자체의 밸류를 락인시키고 더 고객의 로열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인사이트, 예를 들어 아까 가볍게 앱 서비스, 푸시와 관련한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서 비슷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A/B 테스트에서 인사이트에서 가격적인 부분을 후킹했던 텍스트, 그리고 이 제품 자체의 밸류를 트렌드와 묶어서 텍스트를 노출시켰을 때 이 두 가지의 방향성 중에서 가격적인 혜택보다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제품 자체의 밸류에 반응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타겟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이 프로모션의 제품이 동일하다면 앞으로의 이 제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력보다는 이 제품 자체의 가치를 홍보하는 데에 더 방점을 두고 기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 자체의 밸류가 아니라 만약에 가격 자체에 대한 텍스트 반응이 더 좋았다라면 그 가격의 민감도가 높은 타겟들이 우리 서비스에 많이 몰려있구나 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가격적인 혜택에 대한 부분도 혜택 설계에 있어서 꾸준히 다각화하고 베리에이션 하면서 조금 더 타겟에게 임팩트 있는 가격 혜택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을 짜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프로모션의 설계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의 방향성과 가격 전략을 정하는 데에도 프로모션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고객의 데이터라 함은 결국엔 이제 저희 서비스 혹은 상품으로 고객이 유입되고 나서의 이후에 내부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일 텐데요. 고객의 여정을 다양한 퍼널별로 쪼개서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의 여정이 유입해서 구매, 그리고 재구매가 이루어지는지, 재구매가 이루어진 고객들이 없다면, 이제 휴면이 된 고객이라면 왜 복귀하지 않는지, 이렇게 다양한 행동의 관점에서 쪼개서 분석을 해본다면 이게 결국에는 프로모션 혜택 설계를 더 구체화하고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고객의 특성을 나누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소나를 만들어 두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의 유입 채널별 특성이 다른지를 분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틱톡 지면을 통해서 들어온 유저들의 여정, 그리고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고객들의 여정, 이 둘의 여정이 무엇이 다른지, 그렇다면 이 유입 채널에 있는 고객의 연령이 같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경로를 통해 들어온 고객 세그먼트를 굳이 연령대로 나누지 않고 유입 채널별로 세그먼트를 나누어서 나중에 홍보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 자체는 다양한 기준을 두고 마케터 스스로가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저렇게 나누어 봤을 때처럼 기준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바라보시면 바라보실수록 혜택 설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광고 채널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홍보 플래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과 재구매 고객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크지 않은 경우, 결국 이제 제품의 밸류를 보여주고 제품의 광고 자체가 중요한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신규 고객을 유치하시기 위한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프로모션에 한해서는 신규 고객이냐, 재구매 고객이냐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서비스 하나를 두고 그 서비스 안에서 진행되는 전체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재구매 고객, 이미 우리에게 로열티가 있고 충분한 락인이 되어 있는 고객에게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와 같이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도 재구매 고객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미니멈으로 줄 수 있는 개발을 별도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재구매 고객에게는 다른 로열티와 관련한 뭔가 이제 브랜딩 차원에서의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다른 방향성을 꾸려보신다든지 하는 분류를 나눠보시는 것도 우리가 프로모션, 가격적인 비용을 별도로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충분한 효율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모션 특정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고객에게만 발생시키는 매출 증대, 그리고 프로모션 혜택과 관련한 부분도 이제 신규 고객만을 위한 메시지일지 아니면 그 전체적인 고객을 두고 할인이라는 혜택을 던졌을 때 신규 고객보다 재구매 고객이
해당 메시지에 더 반응하는지처럼 결국 메시지를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도 이런 고객의 데이터가 구분되어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앞으로의 인사이트를 삼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고객과 관련한 부분을 더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 프로모션을 이제 진행하는 것도 프로모션을 홍보하고 그 프로모션을 보고 유입이 되는 거 그리고 프로모션의 목표를 달성시켜주는 모든 주체가 결국 고객이기 때문에 서비스 분석, 프로모션 설계, 기획, 다양한 과정 속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꾸준히 트래킹하고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의 여정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그리고 고객의 유입 경로, 고객의 구매 빈도 같은 것들도 꾸준히 트래킹 하실 수 있는 대시보드 혹은 모니터링 루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두시면 프로모션 자체를 이제 기획하시는 과정에서 훨씬 더 공수를 덜 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클립 4에서는 이제 회고 및 분석과 관련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성과 분석 방법을 이제 KPT 정성적인 방법론, 정량적인 방법론, 다양한 포인트들을 짚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걸 어떠한 프로모션을 진행이 완료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해본다면, 정성적으로 분석해본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해보고자 하고요. 지금 이제 클립 3, 효과적인 아카이빙이란 어떤 것인지 그런 제가 쌓아온 노하우 하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려봤어요. 클립 3, 프로모션 성과 분석, 효과적인 아카이빙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클립 4, 회고 및 분석, 케이스 스터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클립 4에서는 프로모션 회고와 분석,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이 분석 과정 전반을 케이스 스터디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제 앞서서 프로모션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진행 이후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정성적인 방법 그리고 정량적인 분석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정성적인 분석 방법의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포맷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예시로 대표로 들어드린 방법론 중에 하나는 KPT를 활용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치적인 방법, 정량적으로 분석을 할 때 있어서는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수치적인 분석을 진행할 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범용적인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서 공유 드렸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약식으로라도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라고 가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2가지의 분석법을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PT 분석에 대해서는 가볍게 앞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Key Problem Try로 구성된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애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인식한 문제를 가지고 이후의 과정에 반영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완성된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보단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문제점을 반영한 수정사항으로 그때그때 포인트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PT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도 잘 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지 혹은 본인이 실수를 한 포인트 조금 부족했다, 아쉬웠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있으신다면 그때 텍스트로라도 정리를 해두신다면 이걸 포스트잇화해서 정리를 할 때 조금 더 이런저런 부족한 점, 잘한 점들이 있었지라고 회고를 하시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회고라는 부분은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결국엔 이제 매출 신장 그리고 브랜드 인지와 같은 달성 목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자명한 목표는 정량적으로 얼마나 수치화할 수 있냐일 거예요. 다만 이런 계속 정성적인 방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프로모션을 계속 루틴화하고 앞으로도 프로모션을 꾸준히 진행하셔야 하는 주니어 마케터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혹은 이제 과정에서의 아쉬운 점을 꾸준히 터득하고 파악해 나가고 이것들을 개선,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한 밑거름을 다지신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에 있는 예시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은 어쨌든 일종의 프로모션이 하나가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결과는 어떠했다, 이제 들어온 사람들의 이런저런 숫자들은 어떠했다라고 따로 정리를 하고 계셨던 대시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터 트래킹은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KBT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킵과 관련해서 잘한 부분들을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생각을 해보니 내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CS와 관련한 대응도 무난하게 아무 소동 없이 지나갈 수 있었고, 디자인 요청이라든지 개발 요청과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무난하게 모두의 협업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라는 차원에서 이것 좀 내가 잘한 것 같아 라는 부분으로 운영 협업이라는 부분을 작성을 했어요. 프로모션 진행 전에 협업이 필요한 팀에게 미리 내용을 공유하고 리소스나 프로세스 정리 같은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진행 준비 전반의 과정에서 매끄럽게 프로모션에 대한 결과물들이 미리 메시지가 잘 나올 수 있었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로 킵에 대한 앞으로도 지켜나가면 좋을 방법으로 하나를 작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본 것. 평소에는 온드 채널만 활용을 하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SNS 채널을 보통 말하죠. 온드 채널을 보통 활용을 하고, 다른 채널들은 이제 페이드 채널, 광고를 집행해야 되는 채널들만 보통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PR 기사도 내볼까 하고 이제 PR팀 혹은 이제 기사를 낼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활용해서 프로모션 홍보 부스팅을 조금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어요. 더불어 이제 추가 홍보 수단, 이전에는 활용해 본 적이 없었던 광고 지면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자라는 SMS 채널도 이번에는 타겟으로 하는 고객 세그먼트에게 발송을 해봤다. 이 차원에서는 생각해보니 이러한 다양한 홍보 채널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다양한 지면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지면 자체에서 들어온 유입이 많았어서 이런 것들이 프로모션 성과에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홍보 채널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내가 잘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킵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프라블럼, 이제 잘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작성을 했다면 프라블럼으로 넘어가서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제가 생각한 부분들은 이제 예시지만 한 가지 들어보면 생각보다 결과, 최종적인 달성 목표에서 메인 타겟의 매출 전환이 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건 메시징의 문제일지 혹은 프로모션의 메인 타겟으로 잡은 고객의 페르소나 자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인지 정확히는 한 번 더 수치적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부분에 대한 후킹이 부족했다라는 결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그 트래킹 이슈. 보니까 이제 프로모션 진행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모션 진행 전에 트래킹이 제대로 되는지, 로그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대시보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와 같은 데이터 트래킹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블럼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모션 전의 로그 트래킹을 말 그대로 이제 기록이 남는 발자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개발 사전 작업을 해두지 않아서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로그라고 하는 발자취 값이 남아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애초에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트래킹이 불가능해서 이벤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고 초반 2일, 3일까지는 데이터 트래킹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후에 이제 수치를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쪽짜리 데이터, 이제 고객 퍼널의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반쪽짜리 데이터만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프로블럼이었다. 이건 내 트래킹에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뒀고요. 여기에서 이제 킵이랑 프로블럼이 나왔다. 이제 저는 2개씩만 소개를 드렸지만 충분히 더 많은 부분에서 좋았던 포인트,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이런 킵과 프로블럼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트라이를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니 이제 트라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잘한 부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 혹은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유의미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앞선 방법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트라이에서는 그래서 내가 운영 협업적인 부분 그리고 홍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부분에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히 이제 섞어서 추가적인 채널을 더 많이 집행을 해보고 싶어. 플러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채널을 집행하고자 하는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팀과도 사전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잘 열어두어야겠어 라고 하는 시도해보고자 하는 목표가 나왔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추가 채널 집행 그리고 그 추가 채널을 담당하는 팀과의 협업 이 두 가지가 큰 맥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앱 내에 있는 이번에는 활용해보지 못한 추가적인 지면도 다음 프로모션에는 합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운영의 협업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해 두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트라이 아이템, 시도 아이템이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트래킹 사전 관리. 이건 로그 트래킹 이슈랑 맞물리는 트라이와 관련한 부분이죠. 프로모션 기획 초반에 결국에는 이제 프로모션이 진행되기 이전에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트래킹 프로세스 전반에 있어서 구멍이 난 부분은 없는지, 로그가 잘 찍혀 들어오는지, 혹은 로그가 찍혀 있는지, 로그가 제대로 심겨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필수적으로 한번 같이 논의하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의 시도할 아이템으로 여기 두 번째로 등록을 해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부분들의 수많은 솔루션들이 트라이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설득 부족이라고 하는 프로블럼에 있어서 메인 타겟이 생각보다 매출 전환이 크지 않다면 프로모션 진행 중반에라도 이러저러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뭔가의 액션 플랜을 방향성을 바꿔보는 것 이런 것도 시도할 아이템으로 작성을 해둘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 설득과 관련한 효과적인 메시징 도출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해보자 라는 부분도 트라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뿐만 아니라 정말 뾰족하게 이러한 아이템을 진행해보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아이템도 트라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전반적으로 모두 자유도를 가지시고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서서 트라이에서 나온 다양한 우선순위 아이템들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고 그 해당 아이템들 중에서 바로 다음 프로모션에 적용해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다음 방향성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 같은 것들을 즉시 진행 가능한 아이템 그리고 이건 이제 나중에 진행하면 좋을 아이템 같은 것들로 우선순위화하는 과정이 이제 다음에 붙을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키 프로블럼 트라이는 말 그대로 이 전반적인 프로모션을 회고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프로모션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더 이끌어 나가지? 라는 고민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량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사실상 앞선 고민들보다도 더 명확하고 뾰족하게 달성률은 어떠했나, 달성 숫자는 어떠한가, 굉장히 다양한 숫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프로모션의 방향성보다도 더 디테일한 지면은 여기를 킬 거야, 끌 거야. 아니면 앞으로의 메시지들은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저 방향으로 갈 거야 하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프로모션에 쓰인 요소들을 분석하고 그 요소들을 버릴 건 버리고 이제 픽할 건 픽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치들에 밀접한 분석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서머리로 돌아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나서 정량 분석은 반드시 정성적인 분석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보통은 수치적인 부분을 모두 분석을 해보고 나서 그 수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KPT 분석을 진행했던 흐름이 가장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던 프로세스들이었는데 병렬로 동시에 진행을 하시든 아니면 정량적 분석이 모두 끝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든 이 두 가지의 분석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는 순서는 없다는 거 그냥 가볍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프로모션이 끝났어요. 그리고 4,000건의 판매가 확보가 되었는데 목표 대비해서 이제 처음에 잡았던 수치적인 달성 목표보다는 2배 이상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이건 프로모션에 배치되었던 예산 혹은 뭐 이런 목표액 대비해서 이러한 수준이고, 광고 매체별 성과를 확인해보니 관심사 기준으로 진입했던 이런 지면에서 구매 전환율과 단가가 가장 높았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부터 갈라지는 포인트는 결국 내부적인 데이터에서는 어떤 수치들을 볼 수 있는가. 결과론적으로 판매라면 어떤 수치, 어떤 판매액, 판매 건수를 달성했는가. 그리고 그 판매 건수가 뭐 매출액으로 이제 치환될 수 있다면 매출액은 얼마나 더 올라갔는가와 같은 내부 데이터, 결과론적인 데이터가 1번과 2번, 두 번째까지의 블렛으로 보실 수 있는 거라면 세 번째부터는 광고 매체별 성과를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프로모션의 성과, 그리고 프로모션을 결과를 이끌어낸 광고 매체, 외부 광고 매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광고 매체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광고 매체별 성과를 확인해 보니 어디에서는 구매 전환율이 좋았고 어디에서는 클릭 숫자가 좋았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구매 전환율이 좋은 지면이라고 해서 CTR까지 좋냐 이런저러한 지표들은 충분히 다양한 지표들의 확인을 통해서 한 번 더 어떤 지면의 퀄리티가 좋은지 같은 것들은 꾸준히 보시면서 분석을 해 나가야 되고요. CTR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냥 단순히 소재를 클릭했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CTR을 확인하는 것도 물론 소재의 반응을 확인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CTR을 누르고 나서 실질적으로 랜딩 페이지에 진입하고 나서 그게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졌느냐 혹은 목표로 하는 액션까지도 도달이 되었는가를 보려면 결국에는 CTR을 클릭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잘못 눌렀네 하고 바로 페이지에서 이탈하는 그런 식의 캠페인 목표를 둘 게 아니라 이제 랜딩 페이지에서 실질적으로 조회를 했느냐 혹은 액션을 했느냐까지 볼 수 있는 전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지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 지표, 이제 서브 지표, 고객 지표, 채널 지표, 뭐 다양한 것들이 지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로만 넣어둔 부분인데요. 이제 메인 지표는 당연히 목표로 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면 매출, 뭐 설치면 설치, 신규 회원가입이면 회원가입과 같은 메인 달성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의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서브 지표는 거기서 들어온 사람들의 뭐 이제 데모랄지 아니면 매출액이 우리의 첫 번째 메인 지표였는데 그 매출액이 몇 건 달성됐는지에 대한 건수 같은 달성 지표와 무관하지 않은 부분을 서브 지표로 잡으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서브 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양하게 앞으로의 프로모션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객 퍼널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메인 지표와 밀접한 우리 회사에 관련한 KPI 관련한 지표라든지 메인과 서브 지표는 대부분 내부 데이터를 향해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지표와 같은 경우는 이제 휴면 고객이냐 혹은 복귀한 고객이냐 신규 고객이냐와 같은 대부분 고객의 매출과 관련한 이 부분과 합해서 구매 빈도와 관련한 것도 같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고객 지표는 그런 차원에서 고객의 행동 지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의 특성, 이 특성은 연령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보여주는 관심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 혹은 상품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자체를 고객이 반응하는 메시지와 함께 묶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지표는 마찬가지로 메시지, 소재, 이미지와 같은 부분들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널 지표는 위에 서머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프로모션에 활용할 용도, 이런 타겟에게는 이런 채널이 먹히는구나 혹은 이런 수준의 예산을 활용할 때 이 지면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이 있겠구나
와 같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끔 외부 채널을 활용하시는 부분에 채널 지표도 함께 정리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4개로만 넣어놨지만 뭐 메인 지표와 서브 지표를 합쳐서 함께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고객 지표를 고객의 특성과 고객의 퍼널 같은 것들로 나누어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결국에는 카테고리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지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표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숫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정확한 다음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정도로 귀결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모션과의 성과 비교 같은 경우도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앞서서 위에 있는 각종 서머리 같은 것들이 이전의 프로모션과 쭉 리스트업을 해봤을 때 상위, 정말로 평균치 이상을 상회하는 성공한 프로모션인지, 기존 프로모션들과 비교해보니 목표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뤘지만 기존에도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이 정도의 수준의 판매는 확보가 되었더라 라고 하면 사실상 아주 워킹한 프로모션인지는 명확히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워킹을 했다라는 차원에서의 프로모션 성공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 이 정도는 오르는 트렌드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이제 기존 프로모션과의 성과를 비교하실 때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냉철하게 이전 프로모션 그리고 시즈널 이슈와 같은 변수가 되는 부분은 제하고 프로모션 자체의 임팩트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비교해보시라 라고 앞선 정량 분석 방법에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메시지 인사이트는 아까 전에 지표에서 이제 고객 지표로도 확인을 해봐라, 채널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소재에서의 인사이트가 뭐 A/B 실험을 했을 때 아니면 채널에 소재가 노출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이더라, 혹은 이 컨셉이 이런 구성 요소와 이런 컬러감 혹은 이런 톤앤 매너를 활용하는 것이 타겟에 잘 어울리더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컨셉 전반을 포함한 소재단에서의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서머리를 하고 각종 지표들을 수치화하고 그 이전과의 성과도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소재나 인사이트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해보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프로모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인 프로모션이었을 경우에는 다음 프로모션에 어떤 부분들을 레슨런 삼아서 넣을 수 있을 것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리고 아쉬운 숫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다음 프로모션에서는 이 숫자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와 같은 인사이트를 이 결과에서 최대한 끌어모아서 진행을 해보시는 거, 이 레슨런 및 향후 계획으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 프로모션 분석 전반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부분이든 정량적인 부분이든 제가 계속 나누어서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프로모션 전반에서 어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얻은 포인트를 다음 프로모션에 적용을 해서 꾸준히 프로모션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액션 아이템을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거. 이제 그거 자체가 너무 가장 2번, 3번 말해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지금 진행된 프로모션과 관련한 프로세스들, 이제 설계를 했고요. 설계를 하고 나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관련된 전반의 내용들을 기획서에 넣어보고, 그리고 그 넣었던 부분을 가지고 협업 요청, 사전 요청도 해보고 프로모션을 준비,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진행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회고랑 분석을 하는 것까지 지금 챕터에서는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 다음은 프로모션과 관련한 예시,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회고해보는 굿 케이스, 배드 케이스 같은 부분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케이스 중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담긴 프로모션들이 좋았더라, 이런 포인트들이 담긴 프로모션들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더라 하는 예시를 위주로 앞서 나눈 이야기들을 케이스 스터디에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프로모션 전반의 프로세스를 함께 알아봤고, 이 정도의 프로세스가 충분한 포인트들이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포맷화하고 루틴화하는 과정에서 본인만의 정답, 본인만의 투두리스트, 본인만의 포맷, 본인만의
분석 방법 같은 것들을 효율화 시켜 나가시는 건 이제 마케터 혹은 MD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훨씬 더 잘 해 나가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챕터 5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챕터 6 프로모션 케이스 스터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